안녕하세요. 샤론코치 임유입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가 시작이 되었어요. 곧 방학도 끝나갈 거고 또 끝난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처서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여름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외부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차 안에서 외부 온도에 확인되잖아요. 이게 스크린에 써 있는데 35.5도더라고요. 예, 상당히 오늘도 더웠습니다. 아침부터 좀 서둘렀더니 사실은 신세계백화점 본점 쪽에 잠깐 다녀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2시간을 뻗었나 봐요. 날이 덥고 땀도 많이 흘리고 또 일을 몇 가지 하면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주차를 하고 신세계 쇼핑도 보지만 그 남대문 시장 쇼핑도 좀 가거든요. 그러면 그 중앙상가 남대문의 안에 요즘 아케이드처럼 공사를 해요. 지붕공사. 제가 그 뭐 이태리나 이제 다른 나라 갔을 때 아케이드가 이렇게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가게들인데 상가 건물인데 위에 천장을 만들어서 실내 공간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많아요. 뭐가 좋으냐면 상인들 1년 내내 더위와 추위와 맞서면서 혹은 뭐 먼지라든가 그런데 깨끗하게 아케이드를 만드는 거 보며 우리 상인들도 참 일하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뭐 우리 손님들도 좋죠. 지금 한참 공사 중입니다. 오늘은 그 중앙상가 D동에 거기가 E동, D동, C동 이 3개의 동이 있어요. 대도상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수입 코너를 많이 팔거든요. 수입 물건들을. 근데 그 중에 파주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D동에. 거기가 일본 식품 전문점이에요. 물론 E동하고 D동 사이에 그 입구 쪽, 그 통로 쪽에 있는 가게들도 많은데 그런 데는 뭐 약품이라든가 뭐 초콜릿이라든가 뭐 다양한 걸 팔고 오히려 D동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식품만 전문적으로 팝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걸 사기에는 마땅치가 않았어요. 어떤 거 좋아하냐면 예전에 여러분들도 어릴 때 먹어봤을 거예요. 눈깔 사탕이라고 하죠. 큰 왕사탕. 과일 맛이 들어있고 오래 입에서 녹여서 먹어야 되고 그리고 맛도 조금 고급스럽고 일본의 돈키호테에는 그런 사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그렇다고 또 제가 사탕을 사라 그런 뭐 식품 전문점 도매상 이런 데 갈 수는 없잖아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대문 시장에 가서 사왔습니다. 한 봉투에 글쎄요 한 20개나 들어있을까? 제가 개수는 안 세어봐서 모르는데 한국에서 파는 돈이 3,000원이에요. 그럼 한 개가 100원에서 200원 사이겠죠. 가격이 150원 될 수도 있고 물론 현지는 싸겠죠. 그렇지만 제가 찾지도 못하고 또 차 안에서 당 떨어질 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간 김에 그리고 그 사탕이 귀해요. 사기가 힘들어요. 가끔 가면 떨어졌다 그러고 수입이 안 됐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3,000원짜리를 10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걱정은 남편이 이거를 조절하지 못하고 계속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걱정을 하는데 뭐 다짐을 해도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여하튼 차 안에 2봉지 이렇게 뜯어서 지퍼락에다가 넣어놓고 예, 이제 가끔 당 떨어질 때 하나씩 먹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 좋아하는 군것질 거리가 있나요? 네, 저는 사실은 여자치고는 뭐 여자가 뭐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렇게 우리 여성들이 군것질 좋아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잘 안 먹는 편이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과일 좀 먹고 차를 잘 마셔요. 예, 지금도 네, 차 한 잔 마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뭐 씹는 것보다. 예. 그래서 남편을 줬는데 좀 걱정은 됩니다. 네. 네, 야곰님, 네, NOVEEJ님, 네, 플라이 하이트님, 네, 비비아나님, 네, SI맘님,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밤에 하는 라왕이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시간에, PPT 작업을 하든가, 아니면 잠깐 쉬면서 넷플릭스를 주로 보거든요. 예. 저는 주로 이제 일본 드라마 많이 보고, 또 요즘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에스콰이어라고 변호사, 그것도 이제 1년차, 로펌 1년차 변호사들, 신입 변호사들, 그런 것들도 보고, 뭐 조금 자극적이거나 막 분쟁이 있거나 이런 건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잔잔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걸 좋아해요. 예. 그러면서 뭐 약간의 뭐 억양 같은 것도 조금 익숙하게 듣기도 하고요.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워 있다가 넷플릭스 또 열면 오래 보잖아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고 아침에 제가 우리 샤플 우리 유튜브 샤론코치TV 멤버십들을 위한 강의를 별도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틀어드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하고는 라방을 한번 해야겠다. 네,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반가우신가요, 여러분들? 네. 네. 저희 그 팔로워들이 되게 많은데 요즘은 사실은 참여율은 조금 저조해요. 예, 다들 재미있는 드라마 보고 계신가요? 예, 제가 이제 라이브 하기 전에 저희 팔로워가 인스타상에 몇 명이 있는지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 샤론코치 라방이 인기가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슬픕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나름 굉장히 성장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성장하냐면 사실 제가 공중파 방송도 많이 했고 종편도 많이 해서 TV 방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상태에서 예, 유튜브를 하게 됐죠. 한 1년간은 다른 채널에 게스트로 하다가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랑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부터 뭐 여기서 일이라는 건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뭐 가서 무료로 어떻게 보면 인턴 과정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요즘 인턴은 돈을 주지만 그렇게 하다가 제 채널을 하면서 오랜 방송 경험과 아예 처음부터 저는 감독을 고용을 해서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감독이랑 거의 5, 6년 했죠. 예, 그래서 저는 라방을 하고 편집은 안 했죠. 기획 이런 걸 했고 우리 감독이 촬영을 하고 편집은 저희 채널 특성상 라이브 방송 위주이기 때문에 편집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전문가들이 하는 편집을 좀 배워볼까 했는데 그때는 이 툴이 너무 어려웠었어요. 예, 그리고 막 제가 막 유튜브를 배워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할 능력이 안 됐었죠. 그러다가 우리 감독이 이제 지금 공무원이 됐어요. 저희 채널 경험으로. 네, 너무 축하할 일이죠. 예, 그래서 관공서에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홍대 미대에 나온 우리
디자이너가 우리 촬영을 해주면서 또 같이 일을 하게 됐죠. 그 와중에 제가 편집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요즘은 되게 쉬운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이게 편집이라는 게 프로그램이 쉽던 어렵던 다 품앗이에요. 정말 품앗이가 아니라 노가다. 품앗이는 일을 나눠서 하는 거죠. 이건 진짜 혼자 한 땀 한 땀 하는 거야. 장인처럼. 편집자들이 왜 분당 가격을 받는지 제가 이해를 해요. 정말 아는 만큼 그리고 욕심이 많은 만큼 품이 들어가요. 예. 근데 저는 컨텐츠를 아는 상태에서 편집을 하니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넣을 수 있으니까 이게 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편집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늘었습니다. 예. 어제 사실 딸한테 제가 편집한 영상을 보여줬더니 딸이 이거 엄마가 했냐고. 근데 이제 거기에 영상이나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넣는 게 있는데 요즘은 프로그램 내에서 유료 회원들은 그 영상을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맞는 걸 하는 거죠. 근데 우리 딸은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니다. 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무료 이미지, 무료 동영상 같은 거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참고하는 거죠. 뭐 약간 구현하는 거. 그랬더니 엄마 너무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했습니다. 네. 김정민 님이 코치님 오늘 올려주신 자료 너무 감사드려요. 괜찮았죠? 예. 제가 이번 달에 무슨 강의 할까 하다가 서울대가 이제 2026 예, 그 입학 요강도 이제 입학 요강 아니면 입학에 관련된 자료도 공지하지만 2028에 과연 어떻게 할 건가를 공지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료 중에서 우리는 당장 이제 고3이 아니니까 2026보다는 2028 학년도의 입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입시를 하는 게 아니라 내신을 뭘 공부해라 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아무래도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해석을 해주면서 또 추가 자료를 넣으면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렸죠. 사실 그 영상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서울대에 이런 학과가 있구나 라는 거 하나만 알아도 굉장히 큰 수학이고 문과 이과가 이렇게 나뉘는구나 라는 것도 수학이에요. 예전에는 인문계열, 뭐 자연계열 이런 식으로 나눴어요. 문과, 이과. 근데 요즘은 유형일, 유형이 이렇게 나누는데 참 억지스럽죠. 예. 그래도 대학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이과 통합은 안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학이 이제 고1 과정까지의 내용으로 수능에 나오니까 대학에서는 어차피 수능에서 평가 못하는 거는 내신에서 하겠다. 그래서 제발 이 수업을 꼭 들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부 유튜버들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돼. 아니 왜 소용없는 거를 서울대가 얘기를 하겠냐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눈치를 채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도 한 분이 아이가 이제 의류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연대는 의류 환경학과라 그래요. 서울대는 의류학과들 다 비슷해요. 오히려 패션 디자인 쪽이 기능적인 거라면 의류학과는 약간 산업 측면인 것 같아요. 더 큰 포괄적인 개념이죠. 서울대하고 연대가 있고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형1, 유형2 문과 이과에서 공동으로 뽑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아요. 한의대라든가 뭐 간호학과 이런 데도 문과 몇 명, 이과 몇 명 이렇게 뽑거든요. 예. 근데 기본으로는 이과 비중이 더 커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뭐 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신은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또 제가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인스타에 그 또 멤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멤버들만 질문할 수 있는 단톡방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스타가 90일 정도의 운영을 하고 폭발을 시켜요.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해 죽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인스타에 그 멤버를 하다가 멤버를 끊으면 자동으로도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도 인스타는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어떤 분이 질문하셔서 영유 지금 6세인데 7세부터 이제 분반이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하셨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상세하게 단톡방에다가 그 질문방이죠. 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그 라인들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인스타도 마찬가지죠. 인스타도 제가 그동안은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이게 백그라운드 재생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유튜브로 옮겨놨는데, 제가 지난 영상부터는 그냥 양쪽에 다 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제 방을 통해서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NSWKS님 안녕하세요. 늦게 들어왔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여러분들,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유학 자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아이들 유학을 보냈으니까 유학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주면 증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과세, 세금을 부여하는 게 있고 비과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년 동안 뭐 얼마를 줘라, 5천만 원을 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태어나자마자 막 2천만 원을 증여하고, 그리고 나서 또 뭐 10년 있다가 5천만 원을 또 증여하고, 이런 식의 증여에 관련된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과세 금액만 증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과세할 목적으로 미리 종잣돈을 증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유학 비용은요 증여에 해당이 안 돼요. 그 대신에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그러니까 합격을 하고 입학 비자가 나오고, 그래서 입학증이 나오면 그거를 갖고 은행에 가서 우리가 유학생 등록을 할 수 있어요. 유학생 등록. 그러면 1년에 10만 불까지, 1년에 10만 불까지는 생활비나 학비를 우리가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비과세예요. 근데 오늘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저희 남편이 오늘 은행에를 이제 다른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 은행에 왜 보통 청원경찰이라고 아시죠? 경비라기보다는 약간 보디가드 같은 느낌이 더 강하죠. 은행은 아무래도 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그 손님 서비스 좀 하거든요. 오늘 그 도곡동의 은행에 정말 손님이 많았는데, 이유는 외국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유학 자금을 보내주느냐고 그렇게 은행에 손님이 많았대요. 네.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학 자금은 생활비가 있고 학비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비 포함이 아닐 수도 있고 학비 포함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어떤 학교들이 원화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원화로. 그리고 어떤 데는 또 달러로 받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기본 생활비를 보내는 거는 증여가 아니다. 그 대신에 그 학생이 완벽하게 학생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오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자녀에게 집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저는 자녀가 원하고 자녀가 능력이 된다면 공부를 좀 더 많이 시키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공부라는 것도 자녀가 원해야죠.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실력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즘 그 상황에서 워낙 그 외국에서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근데 전 또 이런 생각도 해요. 사실 우리가 유학을 보내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돈을 써서
그 돈이 약간 어느 정도는 회수가 돼야 되지 않아요? 예. 그게 이제 부모가 돈을 보냈더라도 아이가 공부를 해서 취업을 하거나 뭐 돈을 벌어야지 회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유학비를 줬다고 그걸 받겠다는 뜻이 아니라 돈을 들여서 배웠으면 돈을 벌어라가 더 맞지 않아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보통 유학생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왔다. 요즘 그런 말 들어요.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뭐죠? 미국에서는 그냥 교육사업만 하는 거죠. 교육사업. 그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 인재를 위한 게 아니라 그 교육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거에 오히려 더 목적이 있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대학을 졸업하면 이 친구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줘요. 1년 정도 아니면 IT 계통은 3년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기한을 주는 건데 이때 뭘 받아야 되냐면 H1B 비자라는 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H는 하이어예요. 고용하다. 근데 이게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첨으로 하거든요. 예. 내가 졸업을 했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유학을 했어요. 졸업을 했어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을 해야 되죠. 취업도 어렵고 그리고 체류할 수 있는 비자도 받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요즘은 그냥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라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럼 한국에 잡이 있느냐, 그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끔 이제 뭐 방송에서 어떤 아나운서가 뭐 로스쿨에 갔다 1년을 갔는데 자금 받았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아는 그 로스쿨은 아니에요. 약간 그냥 과정 정도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 로스쿨을 들어갔는데 변호사 시험 볼 자격이 없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마 그냥 쉬러 가지 않았을까. 1년 정도. 예, 그런 과정. 그러면 이제 비자는 나오니까. 예,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유학을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과연 이 직종이 거기 가서 돈을 벌 수 있는지도 저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현실과 맞지 않는 너무 포부만 생겨도 이거는 좀 힘들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미셸님이 최고의 비과세 증여가 교육비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게 단순하게 유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성비란 말을 쓰기는 좀 안 맞지만 아마 공부를 한 사람도 그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를 써서 배웠던 거를 써서 뭔가 내가 창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런 일도 원할 거예요. 그게 사장되고 그게 없어지는 건 원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민국에서 하는 거예요. 이민국. 예, 이민국. 각 나라의 이민국에 들어가면 이 학교를 졸업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런 체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것도 확인해도 좋을 것 같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글로벌하게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더 큰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 후세들은 좀 다른 삶을 살잖아요. 저도 이미 여러분하고 다른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많이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지만 저는 정말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제 주변에 제 나이에 지금 이 바뀐 세상에 당혹해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예, 어려워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우리 집에도 그 요즘은 그 TV들이 다 스마트 TV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가 뭐 OTT 그 애플이라든가 디즈니 이런 거 다 그냥 우리 TV로 보잖아요. 옛날 TV는 이제 그런 게 들어가기 힘든데 요즘 TV는 딱 그렇게 나와요. 대략적으로. 여하튼 남편이 애플 TV를 보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이제 옮겨간 LA의 축구 경기가 애플 TV를 통해서 나온대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회원 등록해서 결제해서 유료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애플이 뭐 굉장히 까다로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아이패드랑 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여튼 남편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QR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핸드폰으로는 볼 수 있는데 큰 화면으로 못 보는 거야. 네. 그래서 그럼 딸한테 물어봐 이랬는데 이제 딸이 또 그때 잠깐 여행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찾아서 끙끙끙 대면서 여하튼 그걸 했어요. 해준 거죠 남편한테. 그럼 제가 젊고 똑똑한 마누라한테 감사하라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4살 차이에요 남편하고. 남편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한 사람이니까 원리를 아니까 할 수 있지. 일반 사람들은 진짜 못하거든요. 70이 다 된 사람이 그런 QR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코드를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그런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어떤 프로세스, 그게 컴퓨팅 사고력이거든요. 그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요, 화면에서 뭘 찾으려고 해요. 화면에서 이래서 뭐 되돌아가기라든가 뭐 다 있잖아요. 그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었더라고요. 애플 TV는 그냥 리모컨에 이전 채널을 계속 눌러야 돼요. 그게 화면 전환이었어요. 이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왜냐면 내 인생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가나 누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사람들은 일단은 잘 안 되면 껐잖아요. 무조건 탁 껐죠. 아니면 또 그 전에 또 치기도 했어요. TV를. 이런 세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검색해서 알을 생각도 하지를 못해요. 예, 그래서 지금 70대들이 겪는 그 공포는 상당할 것이다. 분명히. 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수있게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글로벌에도 익숙해져야 돼요. 예. 사이먼님이 전 급작스럽게 남편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아이 진학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생각과 루트를 연구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여름방학에 보스턴 대학 투어 했었는데 하버드, MIT 투어에 참여한 많은 인도 중국인 가족들을 보고 새삼 놀랐습니다. 다큐를 현실로 체감하는 하루하루입니다. 근데 보스턴에 가서 하버드 MI 투어를 봤다는 얘기는 초보예요. 예, 진짜 관광객, 그냥 미국 대학에 관심이 많아서 온 사람들. 저 이거 언제 했었냐면 20년 전에 했었어요. 20년 전에. 예, 저거는 진짜 초보예요. 물론 그렇게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조금 세련된 사람들은 일단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만일에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를 그 미국에서 랭킹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제 랭킹을 한번 해보는 거야. 미국 대학 순위, 미국 컴퓨터 사이언스 대학 순위, 뭐 대학원 순위 막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름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홈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고 프로그램을 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런 게 있어요. 보통 우리는 연구직으로 가려면 석박사 코스가 있죠. 근데 미국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연구직도 있지만 실무진도 있어요. 실무자를, 그러니까 숙련가를 키우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똑같이 석사예요.
근데 연구직으로 간다는 얘기는 석사, 박사 코스, 이 코스로 가서 교수 코스로 가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는 엔지니어를, 고급 엔지니어를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아들이 갔던 카네기 멜론 MRSD예요. 예, 그런 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 쑥쑥쑥 들어가 봐야 돼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하다. 네. CHLOE님이 미국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치사는 초3입니다. 지금 나가긴 어렵고 접근성 때문에 비인가 국제학교 보내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예요. 네. 미국 대학을 가고 싶으면 한국에서는 제일 좋은 게 민사고, 외대부고 두 학교를 가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한국의 고등학교 다 파악돼 있어요. 예, 다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미국 대학을 가고 싶다, 대치에 산다 그러면 비인가 국제학교는 아니고요. 왜 비인가 국제학교가 아니냐, 우리는 비인가 국제학교라고 말하지만 실제 법적인 거는 그냥 영어학원이에요. 영어학원. 예. 그래서 그리고 그런 학교는 일단은 재정이 취약하고, 재정이 취약하니까 강사진도 사실은 좋은 강사 쓰기 어렵고,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들어갔다가 중도 탈락이 많아요. 예, 그래서 한 2학년 3학년만 지나면 벌써 남학생들 다 빠지고 여학생 다 빠지고 이런 식이 돼요. 운영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예, 아니고요. 그냥 여기에서 한국식으로 공부하다가 고등학교를 오히려 유학 보낼 수 있는 학교를 가는 게 훨씬 더 맞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요즘은 민사고가 횡성에서 강원 인재라 해서 인원을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그전에는 민사고는 안 뽑았어요. 한 명. 근데 지금은 많이 뽑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 진실로 그렇게 원하신다면 여기에서 민사고 목표로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게 아주 엘리트 코스로 가는 방법이에요. 아시겠죠? 미나사님 들어오셨네요. 코치님 이 시간 라방 반갑습니다. 무언가 몽글몽글하니 좋네요. 요즘에 여름이라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밤에 하는 라방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컨디션만 괜찮으면 저도 좋아요. 왜냐하면 오전에 막 요즘 또 제가 사실은 책을 한 권 또 아마 출간하게 될 것 같아요. 계약은 돼 있고요. 계약을 했다가 출판사 사정으로 진행이 안 된 책이 있었어요. 2년 전에 계약했을걸요. 근데 그거 다시 이제 하고 내일 또 출판사랑 미팅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강의 자료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오전에 일을 너무 많이 하면 힘이 드는 거예요. 밤에 체력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저녁 라방을 많이 못했는데 어쩌다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애들 방학이라 낮에 괜히 바쁘죠. 그렇죠. 바쁘죠. 예. 그래서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하고 밤 라방을 좀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잤어요. 이 컨디션을 위해서. 얼굴 괜찮지 않아요? 컨디션을 위해서.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모니터를 3대를 놓고 하는데 얼굴 표정이 다 달라요. 이 기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갤럭시로 찍고 있거든요. 네, 갤럭시는 깨끗한데 패드는 조금 안 예쁘게 나오네요. 네. 밤 라이브는 코로나 한창 때 라이브 보는 느낌이다. 맞아요. 우리 코로나 때 진짜 라이브 많이 했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하고 강의도 많이 만들고. 홍수님이 너무 오랜만에 라방 참여합니다. 더운데 건강 유의하세요. 네. 얼굴 완전 좋으세요. 베이지색이 너무 잘 어울린다고. 이거 베이지라고 해야 되나?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니트 원피스인데요. 제가 니트 원피스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롱인데 약간 그래도 조금
디자인이 있어서 좀 깔끔해 보여서 예. 사실 일본에서 되게 아주 근사한 힙한 바지 하나 사왔어요. 예. 너무 기대돼요. 가을에 입을. 일본의 20대 브랜드인데요. 되게 이렇게 루즈하면서 빅사이즈인데 되게 힙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거 사면서 너무 좋았어요. 예. 거기다가 이렇게 니트 이렇게 하나 딱 제가 코디해 봤는데 근사하더라고요. 그래서 9월에 시칠리아 갈 때 입고 가려고요. 예. 나이보다 젊어 보일 것 같아요. 아주 힙해요. 네. 요 위에 질문 하나 있어서 네, 하나 해봅시다. 네, 네, 현옥이님, 코치님, 아이가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어서 고등 입학을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데 내신 따기가 힘든 학교로 가야 할지 학습 분위기가 따사로운 자유로운 곳에 가서 내신 관리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어느 학교든 본인 하기 나름이겠지만 내신 따기 힘들어도 학습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는 곳에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아이는 내신 따기 힘든 곳은 성적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네요. 저는 내신 따기 좋은 고등학교요. 그리고요, 이게요, 성적에 따라 아이의 자세가 바뀌어요. 내가 되게 상위권이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내가 공부 다 잘한다고 해. 그러면요, 얘가 학습 분위기를 리드해요. 오히려 더 반듯해지고, 그리고 수업에 더 충실해지고 되게 효과가 좋아요. 특히 올해부터는 고교 내신이 5등급제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 학기 끝나고 나온 발표들이 생각보다 1등급이 없어요. 전과목 1등급이 되게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내신 따기 쉬운 학교 가서 얘가 임원도 하고 대표도 돼서 자기가 스스로 뿌듯해하면서 공부를 더 잘하고 태도까지 고쳐지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렇죠. 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 캐스님 오셨네요. 네. 얼굴 좋으세요. 아까 틀자마자 생각했어요. 사실은 노 메이크업인데 제가 요즘 뭐 하냐면요. 마스카라를 좀 활용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팁 드릴게요. 올리브영에 가면 마스카라를 이제 하나 사려고 하잖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숱이 많게 풍성하게 보이는 걸 원하냐, 아니면 이 컬, 눈썹이 위로 올라가는 걸 원하냐, 이 두 가지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마스카라가 원래 이렇게 일직선이잖아요. 근데 얘가 이렇게 약간 뼈대처럼 돼 있는 그 솔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색깔만 이렇게 올리는 마스카라는 여기 위에를 살짝만 하고요. 이 속눈썹은 제가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래쪽이 풍성해지면서 눈매가 뚜렷하게 보여요. 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섀도우도 안 바르고 그 마스카라만 한 거거든요. 괜찮지 않아요? 예. 그래서 요즘 화장을 거의 안 하고요. 그냥 근데 중요한 거는 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든가, 우리는 파운데이션인데 여러분은 파데라고 하더라. 그리고 아니면 뭐 비비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뭐 컨실러를 칠하거나 해도 이게 한두 시간 지나면 화장이 한 게 없어지잖아요. 뜨거나 없어지거나 어떤 숨겨놓은 기미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화장을 되게 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시기를 하면 나서 그 픽서 있죠, 스프레이. 예, 픽서를 팔아요, 올리브영에. 그거를 화장을 하고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그리고 약간 그 팩트로 이렇게 누른 다음에, 그럼 이게 약간 좀 뽀송해진 상태잖아요. 그때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 픽서를 한번 뿌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요런 눈썹 이런 거 좀 딱 이거 한 거, 여기 눈썹, 원래 눈썹에 칙칙칙 한번, 그리고 이거 이렇게 한번 올리고 끝. 그 입술은
지금 하기 전에 루즈하고 리코러스 바른 거 끝.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한번 뿌려. 되게 지속력이 좋아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꼭 사서 쓰세요, 여러분들.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가 먹죠.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되게 좋은 그 파운데이션을 하나 추천받았어요. 걔는 모공이 없어 보이게 하더라고. 약간 그거 나중에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요. 되게 좋은 것 같아. 픽서 되게 좋아. 그래서 요즘에 제가 쓰는 픽서가 1+1을 해서 2개를 팔더라고. 근데 나는 세상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거의 제가 화장 안 하잖아요. 근데 되게 이렇게 또렷하게 안경을 썼는데 눈이 또렷하게 나온 게 1도 안 한 거야. 1도. 그래서 얘는 아침에 나갔을 때 화장했으니까 이게 픽서 효과가 되게 좋다. 예. 마스카라 잘 지워지나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써요. 클렌징 오일. 수에무라. 예. 그거 쓴 지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수에무라로 하고, 아니면 아이 리무버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수에무라 써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금방금방 지워져요. 그리고 요즘은 다 그냥 그 워터프루프잖아요. 물에 잘 안 이렇게 옛날에는 마스카라 특징이 뚝뚝뚝 까만 물 떨어지는 게 만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자, 이면옥님 그 답변 들으셨죠? 네. 파운데이션 지금 없고 제가 화장대에 있는데요. 이게 그냥 컨실러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파운데이션 되게 비싼 거 썼었잖아요. 근데 그거 떨어지면 굳이 살 필요 없을 것 같아. 요즘은 국산이 너무 좋더라고. 예. 근데 그거는 올리브영이 없어서 인터넷에서 주문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희희님이 학군지 사는데 아이가 중위권입니다. 내년에 고등 입학하는데 탈학군지가 나을지 고민입니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 학군지든 비학군지든 학군지에서 1등하는 애가 비학군지에 가서 1등한다는 보장도 없고 학군지에서 10등하는 애가 비학군지에 가서 1등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든 대한민국 어디든 상위권은 있어. 그 지역에 텃세 부릴 수 있는 아이들은 있거든요. 일단은 심리적으로 그거를 뚫을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얘가 어디 가서도 거기에 빨리 흡수가 돼서 그 시스템대로 몸을 만드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나한테 맞는 전형을 찾는 게 맞지, 단순하게 입시라는 게 내신만 갖고 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일에 탈학군지를 했어. 내신은 잘 나왔어. 거기서 수능이 안 나오면 또 어떡할 건데? 그리고 앞으로 점점 면접이라든가 본고사 형태가 나올 텐데 그런 건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쵸? 그리고 이 아이가 아예 그러면 지역인재 전형이 되는데 충청권까지 내려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6년을 보내고 거기에 뭐 농어촌이라든가 지역인재라든가 정말 나는 학생부 교과를만 승부를 보겠다 그러면 뭐 그거는 가능하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이거는 많이 고민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힙한 바지 기대된다고요. 원래는 그 일본에 가면 빔스라는 편집샵이 있어요. 신주쿠에 6층까지 쭉 있었던 것 같아. 그 내려오면서 여기에는 뭐 그릇을 팔고 여기는 무슨 뭐 도자기 같은 거 팔고 막 이러는데 한쪽 코너에 이렇게 바지 몇 개가 있는데 청바지인데 배기 팬츠도 아니고 약간 몸빼 바지 같으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천을 절개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만든 바지가 있더라고요. 딱 마음에 들더라고, 딱. 저거다. 왜냐면 저는 다리가 안 늘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인스타에 그 더 피아노라는 암벽 카페에서 찍은 사진 하나 올렸는데, 남편이 이렇게 찍었는데, 제가 날 반바지를 입었더니 남편이 다리 나온다 이래서 뭐 어때 이랬는데 다리가 예쁘게는 나왔는데 너무 말라 보이는 거야. 제가 다리가 되게 예뻐요. 근데 말랐어요. 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옷을 크게 입어요. 하체를 좀 풍성하게 입는 스타일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바지를 참 사기가 힘들어. 네. 한국은 이제 청바지가 되게 빤해. 그냥 일반 뭐 리바이스 라인이나 아니면 아예 명품 라인이 나오든가. 근데 일본은 정말 다양한 청바지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를 찾으려고 진짜 많이 헤맸는데 그걸 못 찾다가 또 매장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백화점 지하에 있는 지하 2층에 우리나라 말로 영스트릿이야. 젊은 애들 위한 그런 데인데 그 비슷한 바지가 있더라고. 딱 마음에 들더라고. 이거다. 근데 가격도 비싸지 않았어. 가격도 뭐 20만 원이 안 됐던 것 같아. 예. 그래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입고 싶습니다. 네. 한 30년 젊어 보이더라. 뒷모습만. 노부님이 주말에 아이랑 예술의 전당에 갔는데 거기서 모자 가게를 보고 코치님 생각이 났어요. 여기서 모자 사신 적 있다고 하셔서 쓱 보니 이쁜 모자가 많더라고요. 거기 이태리 모자 많아요. 이태리 모자. 이 모자는 일본에서 산 건데 이 모자는 원래 판매용이 아니에요. 쇼케이스 안에 전시되어 있는 모자예요. 약간 작품처럼. 근데 제가 사가지고 온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방송할 때만 씁니다. 보통 때는 못 씁니다. 제정신 아닌 것 같으니까. 예. 도가집님 들어오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네. 이면옥님이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정희님이 피부가 먹는다고. 네. 맞습니다. 노부님이 질문하셨는데 6살 여아 저랑 저녁에 30분씩 앉아서 활동하기 연습을 하는데요. 책 읽기나 색칠 공부나 레고나 활동 자체는 집중을 하는데 엉덩이가 들썩거리고 뭐가 필요하다고 자꾸 일어나요. 문자 그대로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게 연습을 하는 건지 활동 자체만 집중을 하면 되는 건지 궁금해요. 답은 엉덩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30분이면 안 돼요. 5세 30분, 6세 35분, 7세 40분 1교시예요. 이게 훈련이 된 애들이 학교에 가서 40분 동안 반듯하게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이랑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시계가 지금 5시 10분인데 5시 45분까지 여기에 있을 거야. 지금부터 여기에 앉아있을 때 필요한 것도 미리 갖다 놔 이래요. 옆에 트롤리 하나 갖다 놔서 다 챙겨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뭐 준비물을 핑계로 나가지 않게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집중해서 하고 그 대신에 가지수는 여러 개 해도 돼요. 10분씩 쪼개도 돼요. 그냥 여러 개 재미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활동 자체가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우등생을 만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5세 30분, 6세 35분, 7세 40분을 온전하게 앉아있는 애가 우등생이에요.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등생은. 아시겠죠? 이 시간은 유아맘들의 자유시간인가요? 아이들은 다 이제 뭐 잠을 자거나 여튼 아이들이 지금 다 떼어놓은 상태인가요? 이 시간이 그런가? 이제 됐나봐요. 오늘은 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이유는 아까 남대문 시장에 갔다가 시장 안에 반찬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배추김치 한 포기를 사왔어요. 왜 한 포기를 사왔냐? 제가 원래 종갓집 김치를 좋아하는데
돈가스 김치를 많이 사면 결국은 다 못 먹고 버리게 돼요. 제가 밥을 집에 잘 안 해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한 2번 먹을 게 필요한 거야. 근데 김치 가게에 가서 이제 원래 겉절이를 살까 했는데 포기김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예요? 했더니 뭐 g에 얼마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작은 거 하나 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좀 작은, 쪽이 작은 거죠. 보통 이렇게 배추를 쪼개서 하잖아요. 그래서 12,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11,000원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김치를 샀을 때는 무조건 냉장고에 두면 안 돼요. 정말 맛이 없어요. 그거는 김치를 뭘 해야 되죠? 상온에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김치 냉장고로 넣어도 맛이 없어요. 상온에서 발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절에 따라 다르죠. 여름은 빨리 익잖아요. 포인트는 방울방울이 생길 때는 일단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2시간 정도, 3시간 정도 이렇게 밖에 놔놨더니 역시 김치가 되게 맛있게 막 익으려고 하더라고요. 자, 김치가 있어요. 밥은 제가 이제 가마솥밥 하잖아요. 예, 그러면 가스를 세게 해서 딸랑딸랑 할 때 1분의 타이머를 맞춰요. 그런 다음에 1분을 딸랑딸랑 거리고 줄여요. 그리고 6분을 저는 놔요. 제 솥은 제가 테스트를 한 결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맛있는 누룽지가 나와요. 저 누룽지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쌀을 1컵 반만 딱 해요. 그러니까 1인분 반만 해요. 그러고 나서 그걸 딱 먹으면 찬밥 안 나오고 둘이 조그맣게 한 공기씩 먹고 저는 뭐 반 공기 정도 먹으니까 누룽지까지 딱 나와서 딱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김치 잘 익은 거를 이제 쓸고 예쁘게 좀 쓸고 그리고 이제 그 손갓집 돼지갈비가 냉동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돼지갈비 잘 안 먹거든요. 저는 소갈비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오늘은 불고기도 없었어요. 그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렇게 잘 구웠어요. 안 타게 맛있게. 네, 그러니까 갓 담근 김치를 얹어서 삼합이에요. 밥 넣고 김치 넣고 거기에 맛있는 단짠의 돼지갈비 넣어서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저녁을 그렇게 뚝딱 먹었어요. 밑반찬 2개 넣고 김 넣고. 왜냐면 솥밥에는 김을 꼭 놔요. 그 따끈한 솥밥에 김 하나 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침 돌아가네요. 예, 그래서 남편하고 이렇게 먹었거든요. 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됐지 뭘 더 바래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럼 또 남편이 설거지를 쫙 또 해줘요. 예, 그러고 나서 저는 차 한 잔 또 끓여서 마셨죠. 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일을 줄여야 돼요. 집안일을 줄이고 우리가 행복해지고 이거 되게 중요하다. 알려드리고 싶어요. 솥도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옆에 저는 또 인덕션을 싫어해요. 가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 가스에 그 손잡이가 다 망가졌어요. 다 깨졌어요. 그래서 행주로 들어야 돼요. 근데 그 솥을 못 버리고 있어요 지금. 재미있다. 자, 질문 좀 받아드릴게요. 네, 선양님이 5세 여아인데 친구들에게 많이 휘둘리고 사람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참여 수업이나 새로운 분리 수업도 잘 적응하고 주눅 들지 않는다. 잘하네요. 초등, 중등 학군지, 고등은 아이에 따라 혹은 초등학군지, 중고등은 그때 가서 고려하는 게 좋을까요? 초등은 분위기 생각해서 학군지 이제 그냥 편하게 생각할지. 그러니까 엄마 질문은 이제 5살인데 내가 초등학교를 학군지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게 고민인 건가요? 질문을 한국어를 너무 좀 복잡하게 써서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보기엔 그거 같아. 그게 포인트죠. 초등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 맞아? 일단 나는 그 지역에 내가 자리를 잡았잖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집값이 맞는지, 직장이 가까운지, 아니면 주변에 친정이나 시댁이 있는지, 나는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 조건을 맞췄으니까 거기 있는 거 아닐까? 그렇죠? 근데 이제 5세야. 여자아이야. 그러면 그 조건이 다 맞아. 몇 학년까지 내가 여기 있어도 될까? 이게 궁금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답은 2학년.
초2까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어도 돼. 그 대신에 뭘 만들어야 되냐? 엄마가 아이의 공부 습관 그리고 책 읽는 거는 가르쳐 줘야 돼. 그리고 만일에 영유를 보낼 수 있으면 영유를 보내고 못 보낸다 그러면 여하튼 영어 노출은 해야 될 것 같아. 어느 정도는.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여하튼 뭐래도 그걸 만든 다음에 3학년 때쯤에 내가 이 동네에서 다 좋은데 학원이 없다. 그러면 사실은 학군지로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왜냐면 이거는 또 약간의 효율의 문제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지금 5세 엄마가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 그건 늙어. 그럴 필요는 1도 없다. 아시겠죠? 알면 될 것 같아. 최근에 제가 광고를 하나 하기로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영어 얘기를 해주면서 모국어처럼 배우라 그러잖아. 10살까지는. 모국어는 처음에 막 듣는 거잖아. 아가야 아가야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 들은 대로 따라 말하는 거거든. 그리고 책을 읽으면 읽은 거 내가 쓸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또 사실은 영어를 잘하려면 문법이라든가 어휘 이런 거는 다 포함이잖아. 근데 이게 비학군지나 조금 지방만 가도 이렇게 그걸 영어에서는 4 skills라 그래. 4개의 스킬. 그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또 애매하게 여러분이 화상영어 이런 것들 좀 하는데 그것도 다 케바케야. 선생님에 따라 다 다르고 얘가 또 얼마큼 준비하느냐에 다 다르고. 그래서 그런 온라인 학습 기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나한테 광고 의뢰가 와서 사실 제가 광고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9월에 여러분에게 한번 하고 또 이벤트가 있으면 아마 여러분이 뭐 무료 체험 이런 것도 하게 될 거야. 그때 여러분들 좀 참여하세요. 내가 검토해보고 이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자. 늙지 않게 영어 중점으로 교육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아니 5세 엄마가 뭐 얼마나 젊겠어. 그치? 근데 이런 고민하지 마. 이런 거는 그때 가서 지금 고민해봤자 결정을 못해. 사람 일은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그치? 그러니까 권희진 님이야. 화성이고 인류 단위는 남아 6세. 우연히 소마 테스트를 봤는데 B반이 나왔다. 본인은 너무 쉬워서 한 개만 못 풀고 다 맞았다고 해요. 선생님도 아이가 신나서 풀이 설명부터 답까지 말하고 막상 다른 답을 적더래요. 침착하지 못해서 빼먹거나 문제도 대충 보고 하는데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나는 얘가 시험 보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를 칭찬할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럴 나이기도 하고. 그럼 뭐는 얘기해 줘야 되냐면 선생님이 볼 때는 다 맞았는데 답을 쓸 때 못 썼다라는 얘기는 이 평가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는 거야. 얘가 이게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는지 모르는 거야. 물론 너무 어린아이한테 그런 거 자세히 말하는 거는 아니지만 엄마표로 공부할 때 차분하게 자 문제를 읽어, 그 다음에 식을 쓰거나 어떤 풀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답을 쓸 때 거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 문제라고 개념을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거로 평가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즉 무게중심을 어디다 해야 될지 애들이 알아. 얘는 난 다 아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나이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나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야단치지 말고 여기 요렇게까지 하는 게 어른들은 평가한다. 약간 완성한다고 할까? 그런 느낌. 그것만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애가 너무 귀엽다. 아이가 잘할 것 같아. 지금 육퇴 시간 맞아요? 10시는 육퇴구나. 아이가 잠들고 자유 시간이라고. 맞아. 저도 옛날에 10시 되면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엄마는 퇴근했고 지금은 엄마만의 시간이니까 엄마를 건들지 말아라. 예.
우리 호텔 가면 방해하지 마시오 있잖아. 그런 것처럼. 저도 그런 식으로 저만의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네, 여러분도 그런 시간 가지면 좋죠? 영롱방님이에요. 영롱방님. 초이 남아 6세부터 놀이식 영유를 다녔고 초1까지 영유 연계 어학원. 6세, 7세, 8세 올해부터 부쩍 영어가 공부 스타일로 변하니까 따라는 가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고 최소한의 숙제만 하다 갑니다. AR은 아직 2점대 중반. 좀 분위기를 바꿔서 에이프릴 같은 대형 어학원으로 보내볼까 고민 중인데 추후 청담 어학원까지 생각 중이야. 이 라인을 가는 게 맞을까요? 아직은 그냥 지금처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대신에 최소한의 숙제를 하지 말고 지금 이 학원을 그냥 다니면서 엄마랑 같이 예복습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실력을 만들고 에이프릴 가야지 반도 높게 가고 그렇잖아. 그래서 학원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야. 우리가 살다가 집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집을 자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어떨 때는 뭐 소파 위치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너무 오래된 가전이 꼴보기 싫으면 가전을 바꾸거나 이러는 거잖아. 그게 순서잖아. 인생의 순서. 그러니까 지금은 학원을 그냥 이렇게 좀 다니면서 하다가 오히려 지금 하는 걸 더 꼼꼼히 하고 에이프릴 같은 대형 어학원에 가려면 거기에 그 입학 테스트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대부분 토플 프라이머리나 토셀이나 이런 공인 시험 베이스로 이제 시험이 나온다고. 그리고 아니면 또 아예 대치동 같은 경우는 거기에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말하고 쓰고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지금 옮기지 말고 지금 하는 학원에서 조금 최고의 실력을 만들어 놓고 에이프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입학 테스트에 관련돼 나오고 또 한 번은 엄마가 가서 상담을 받아봐서 준비해서 좋은 반으로 가라. 난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 네. 인천 청라 6학년 수학 자신감은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 중등 가기 전에 수학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이제 맘먹고 음식을 좀 배우려고 해. 근데 베란간에 엄마가 12첩 반상을 차려라 이러면 그 이제 갖게 된 자신감도 없어지지 않을까? 자신감이라는 게 목표만 세운다고 자신감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이제 수학 자신감 생겼다라는 얘기는 그동안 얘가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거 부족해서 메꿔서 얘를 약간 근육을 만들었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 정기적인 훈련과 훈련의 강도는 조금씩 올리겠지. 이거는 엄마가 질문할 게 아니라 얘가 학원에서 엄마표라는 거야?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얘가 노력을 하고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되고 그 아웃풋을 보고 다시 또 뭔가 메꿔야 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냥 지금 중등 가기 전에 이제 지금 6학년 지금 한 학기 남았는데 얼마큼 선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 엄마가? 그렇지 않을까? 그냥 하는 대로 하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내신에 잘 봐서 더 자신감이 생기면 2학년 3학년 때 또 진도 뺄 수 있거든. 지금은 너무 초입이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지 말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네 학원, 동네 학원에서 알아서 할 거고 동네 학원은 또 내신을 잘해줘. 그래서 얘는 지금 목표는 중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내신 90점 이상, 전과목 90점 이상이 목표야. 그게 목표. 이해되죠? 디투님이 진짜 부지런하세요. 솥밥에 김치도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있잖아. 잘 듣지 않으면 김치 안 만들었고 김치 사왔고 솥밥은 내가 얘기했잖아.
1분, 6분, 7분이면 되는 솥밥이 있다고. 그치? 칭찬해 준 거지. 근데 생각보다 쉽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 그리고 밥이 진짜 맛있어. 진짜. 알겠지? 해피NYL님 7세 영유 3년차 주위에서 3-6초 만족하는 분이 많아서요. 3-6초 다니게 되면 영어 시수가 많아서 영유 연계 대형학원 안 보내고 학교 수업이랑 화상 영어 정도면 영어 유지가 가능할지 3-6초는 늦게 맞춰서 영어학원 보내기 힘들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일단은 이제 3-6초에 합격해야 되는 거잖아. 먼저 그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학교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이 그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니면 학교 설명회나 한번 들어가 봐도 될 것 같아. 근데 현실적으로는 사립학교 다니는 엄마들이 자꾸 영어를 또 학원을 보내. 현실은 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그러지 말고 학교 수업을 더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왜냐하면 사립학교들은 특색 사업이라고 그러고 돈도 많이 받기 때문에 나름 프로그램을 되게 성의 있게 만든단 말이야. 근데 자칫 학교상, 교내상에 너무 목숨 걸면 진짜 밖에서 교내상을 받기 위해서 고생하는 게 너무 많아지거든. 그래서 욕심은 조금 버려야 돼.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게 이 엄마가 지금 3-6초를 보내는 게 내가 영어학원을 안 보내고 학교 영어로만 된다는 게 중요한 목적인지, 아니면 나는 조금 아이를 더 고급지게 가르치겠다, 얘한테 3-6초 졸업장을 주겠다는 게 목적인지를 더 마음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립을 다니면서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이 더 많거든, 서울에서도. 그래서 조금 더 알아봐라, 이런 거는. 그리고 내 목적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라.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내가 사립학교 돈을 많이 써서 내는데 내가 얘를 그 좋은 고등학교를, 좋은 초등학교를 보내는 게 내 목적인지, 아니면 영어학원을 안 보내는 게 목적인지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내가 잘 안 주는 것 같아. 여러분은 단순하게 부채도사 같은 답을 원할 수도 있는데, 내가 답을 하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이분들이. 그래, 사립을 보내는 목적을, 그치? 그거 중요하잖아. 중요하지. 그치? 프랑스 주아님이 수성구 초3 남아 5학년부터 영재원을 하고 싶은데 영재원 준비는 어떻게 할까요? 수학 심화는 어려워하는 편인데 선행과 수학 심화만 계속하면 영재원 준비만 되는 걸까요? 그러진 않겠지? 영재원에서 키우고자 하는 인재와 학원에서 선행을 통해서 수학 심화를 통해서 하는 인재는 학습의 목표가 다른 거니까. 그렇지.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영재원이라는 거는 교육청 영재원도 있고 대학 부설도 있고 다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내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야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어떤 시험을 보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거 봐야지. 근데 대부분의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수학, 과학을 이미 저학년부터 많이 해놨지. 근데 사실은 영재원에서 하는 거는 탐구 정신이거든. 탐구. 얘가 단순하게 주입식으로 진도 빼고 어려운 거 풀고가 아니라 수학이나 과학에, 즉 학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고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연구하고 싶어하고 또 그 실력이 비슷한 좋은 학생들과 어울려서 또 교수님한테 제대로 배우고. 왜냐? 이 영재원이라는 게 입시에서 1도 쓸 수가 없거든.
일단은 입시에서는 영재란 말 쓰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탈락이야. 그 얘기는 뭐냐, 엄마들이 얘를 멀리 보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대도 토요일 가서 내내 애 기다려야 되고, 이거는 정말 많은 고통과 이런 게 따르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은 영재 오는 돈을 내는 거예요. 학원이에요. 학원 일종의. 무료가 아니야. 학원이야.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아이가 왜 이 아이가, 그리고 또 영재 오는 포인트는 이과고, 이과인데 공대 라인이라고 봐야 돼. 의대 라인이라고 보면 안 돼. 공대 라인이다. 이런 쪽으로 가고 싶은지 아이가, 그리고 평상시 얘가 수학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그런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GED 사이트라고 있어. 우리나라 영재교육을 총괄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얘가 어릴 때 웩슬러 검사에서 그런 쪽이 조금 많이 나와 있는지도, 이미 자료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보고, 그리고 샤론 코치 클래스 강의 중에서 초등고 클래스 A가 영재원에 관련된 강의가 있어요. 그걸 한번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샤론 코치 클래스 초등고 클래스 A, 그런 것도 있다. 그래서 봐라. 러브님이 아니에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이 말을 딱 때려주십니다.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질문을 받아보면 사실 몇 줄이잖아. 내가 엄마 얼굴도 모르지. 몇 줄인데 이 몇 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가 보이거든. 나는 그걸 불안이라고 말하진 않아. 어떤 유튜버들은 자꾸, 교육 유튜버들이 우리가 불안하다고 오히려 불안을 조장하는 분들이 있어. 뭘 불안해. 몰라서 그냥 이리 한번 부딪히고 저리 한번 부딪히는 거. 여러분께 아이를 키울 때 크게 불안해? 나는 안 불안한 것 같은데 그렇게 불안하다고 우리한테 불안하시죠? 불안하시죠? 그렇게 자꾸 불안을 강요하는 교육 유튜버들이 많아. 난 아닌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보고 아닌가벼. 저것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 근데 헤매는 거는 보여. 헤매는 거는. 그렇다고 뭐 내가 여러분에게 막 이게 답이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을 약간 알려주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지 약간의 가이드, 그 정도일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서 지금 영재원 문제도 내가 영재원을 왜 갈까, 이 영재원 수업이 이 아이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보는 거야. 근데 나라면 나는 영재원 교육 좋아해. 왜냐하면 되게 하이 퀄리티 수업이거든. 정말. 그게 당장의 입시에는 도움이 안 돼도 이 아이한테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 같아. 근데 많이 희생해야 돼. 그리고 선발도 성적순을 뽑는 게 아니야. 어떤 애들은 뭐 정말 선행이 많이 되는, 어떤 애는 정말 두뇌가 독특한 애 막 섞어서 뽑는다고. 입시는 다 그렇게 뽑으니까. 그래서 GED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그리고 각 뭐 교대든 뭐 어디든 다 많잖아. 그런 데도 좀 들어가 보고, 초등고 클래스 A도 들어보고, 그래서 잠깐 엄마 공부를 해라. 그래서 감이 와야 돼. 이거구나. 그랬을 때 이제 대비를 해도 된다. 아시겠죠? BIK님이 지금 중국의 초2 한국교육부에서 인정하는 쌍어 학교를 다닌다. 아이 아빠가 중국에 있는 영어권 대학에서 재직 중인데 거기서 설립한 작은 국제학교가 있어요. 그러나 한국교육부 인정이 안 됩니다. 계속 쌍어를 보낼지 국제학교 보낼지 고민입니다. 초등에 그 학력 인정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근무하는 영어권 대학에서 설립하는 국제학교가 있다면 영어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입장은 이게 학력 인정이냐 아니냐인데, 초등학교가 학력 인정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지, 내 말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오히려 비교해 봐라. 그리고 이게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중국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몇 년 있을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 초등학교가
만일에 2학년 3학년을 학력 인정을 안 한다고 여기 와서 학교를 안 넣진 않아.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 건희님이 자신감 넘친 아이라 시험 보고 칭찬해 주는 아이와 함께 저도 다시 공부를 하겠다. 네, 그러십시오. 예.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렇잖아. 아니 우리 초등학교가 의무 교육인데 얘가 1학년 2학년 학교를 안 다녔다고 해서 안 넣진 않을 거라고. 보통 우리도 어떻게 했냐면 그때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 우리는 3월 학기지만 대부분의 학기는 9월 학기잖아. 그럼 좀 뜨잖아. 뭐 6개월이 뜨거나 이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학년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이렇게 될 텐데 그냥 국영수 시험 봤어. 그러면 통과. 그래서 약간 이거는 교장 재량이더라고. 예. 그래서 큰 의미는 그렇게 이렇게 막 고민할 정도의 일은 아니고, 그리고 너무너무 불안하다 그러면 오히려 그 한국교육부에서 거기 Q&A도 되고 다 있어요. 방법은 그냥 찾아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면 돌파가 제일 좋은데 이게 약간 유권 해석처럼 또 막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제 리턴이냐가 중요하겠죠. 언제 오느냐. 근데 한국교육부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쌍어학교랑 그 국제학교가 영어라든가 중국어라든가 교육과정이 얼마나 잘 돼 있느냐. 이것도 더 맞을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 아빠가 한국어를 못하는 시민권자라.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니야? 아빠가 한국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치? 한국어를 못하는 시민권자, 집에서 영어 노출은 계속된다. 근데 얘 한국어도 해야 돼. 한국어, 중국어, 영어 다 해야 돼. 아, 외국인이구나, 아빠가. 그러니까 봐봐, 얘가 한국에 돌아갈 건가, 중국에 살 건가, 아니면 영어권 학교로 갈 건가. 얘 미래는 되게 다양하지 않을까? 그치? 하여튼 나는 양질의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 어차피 받는 교육을 한국어를 해. 더 열심히 잘하라고. 계속 꾸준히 고급 한국어까지 가야 돼. 지금 초2까지는 약간 내국인, 네이티브 수준인데 이게 아카데미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국어 교육도 열심히 시키세요. 그래야 될 것 같아. 자, 질문은 지금 순서대로 하니까 여러분이 답을 못 받았다고 계속 질문을 올릴 필요는 없어. 그냥 좀 기다려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오늘은 또 오랜만에 했으니까 조금 길게 할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 코치님 상담하는 말씀만 들어도 많이 배우고 힐링이 됩니다. 네, 우주님 고마워요. 자, 스테이 원아님의 딸이 영유 내년에 광장동에 광남초등학교 입학하면 2학년까지 ECC 영유 연계, 사고력 수학, 수영, 원어민 화상 채팅, 구몬 국어 수학을 하려고 합니다. 추가로 챙겨야 될 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유를 몇 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영유를 만일에 7세만 다녔다 하면 2학년까지 연계가 의미가 있지만 5세 6세를 다녔다면 영유 연계는 안 해도 돼. 너무 많아. 그리고 영유를 다니는데 원어민 화상 채팅까지 하는 건 오바고, 오히려 사고력 수학은 학원을 다니는 거고, 교과할 거고, 과학 실험이나 미술 이런 쪽이 더 좋고, 그리고 스테이 원아님은 초등저 클래스 강의를 좀 들으실래요? 거기에 과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내용이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체크하면서 훈련을 시켜라. 왜 얘기를 해주느냐? 광남초가 되게 좋지, 살기가. 근데 생각보다 섬이야, 거기가. 특히 이 교육 쪽은. 그래서 광남초 그 지역 애들이 대치동으로 많이 수업 들으러 오거든. 의외로 거기가
되게 살기 좋은 약간 폐쇄된 공간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약간 여의도랑 좀 비슷해요. 되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본다면, 예, 2년 차야. 2년 차면 그냥 1학년까지만, 이시00의 1학년까지만 하고, 그냥 다른 영어하고는 바꿔도 돼.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미술, 원어민 화성 치팅을 할 필요 없고, 구모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이거는 뭐, 미술하고 과학 실험 이런 거는 넣어줘야 돼. 여학생일수록 과학에 익숙하게 키워야 돼. 과학에. 그렇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러브유님이 초사이와 과학에 관심이 없어서 관련 책으로만 맛보기로 흥미 좀 올려주자 싶었는데 2학기에 과학학원을 보내볼까 하거든요. 공부 잘하고 싶어하는 아이라 과학학원에 거부감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너무 늦은 거죠? 뭘 늦어? 아니 그리고 늦었다면 어떡할 건데? 그치? 그냥 좋은데? 책을 읽었어. 근데 얘가 3학년 4학년 사회과학 교육과정을 제대로 했는지 체크 한번 해줘야 된다. 생각보다 어려워. 3, 4, 초등 3, 4, 5, 6 중1, 2, 3 때까지 배우는 사회과학이 되게 중요하거든. 이론이 다 연결되는 거고. 그래서 4학년 지금 이래도 사회과학 교재 풀어야 돼. 풀어야 되고 화학학원 다니는 거 나는 환영한다. 아니 내가 봐봐. 이성희님, 코치님 평소 존경하는데 왜 이혼 가정의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말씀 안 해주는지 좀 알고 싶어요. 질문 순서가 안 됐으니까 안 해주는 거잖아. 왜 자기만 생각을 해? 내가 그러면 질문 순서대로 해야지 이 질문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또 기다리라고 내가 2번이나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는 약간 협박성인 말이야. 평소 존경하는데 네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느냐. 내가 얘기했잖아. 순서대로 한다. 그치? 좀 기다려봐. 기다려. 지금 거의 다 돼가는데 왜 그래? 그렇지 않을까? 난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봤다고 지금. 이쪽은 질문 순서대로 하고 오른쪽은 왼쪽은 내가 여러분 피드백을 받냐고 패드를 2개 놓고 한단 말이야. 그 순서대로 해야지. 그게 더 맞잖아. 그리고 내가 그걸 봤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했잖아. 순서대로 한다. 좀 기다려 달라. 내가 마음이 급하다고 여기 시스템을 흐리면 안 되지. 그치? 그 마음은 알겠으나 조금만 기다려 달라.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을 올릴 때 이게 끊어진 건지 띄엄띄엄 하면 내가 답을 줄 수가 없어. 초산 때 디딤돌 최상위 하이레벨 풀어야 할까요? 어떻게 답을 해? 애에 따라 다르지. 얘가 실력이 돼야지. 아니 그럼 하려면 할 거야 여러분들이? 못하잖아.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는 거다. 알겠지? 질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 내가 어떻게 남한테 전달하느냐도 나의 얼굴. 지금 순서 오잖아 이제. 바로 다음이네. SUCOOGG님, 미술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중1 수학 포기해도 될까요? 수학 머리는 영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수학을 안 해도 된다는 게. 근데 중1인데 얘가 미술을 전공한다는 거는 보장이 돼 있어? 응? 얘는 그냥 있으면 중1이니까 예중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예고 갔다가 미대 갔다 아니면 일반고에서 미대 갔다 이런 거는 보장이 돼 있냐고. 부모가 자식한테 할 때는 스텝을 여러 개 만들어 놓는 거잖아. 최선도 있지만 차선도 있고 차차선도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 그리고 수학 머리가 있다 없다라는 게 어딨어. 그냥 학교 내신을 성실하게 해서 하는 거고 그게 부족하면 선생을 붙여서라도 끌고 가는 거지. 그치?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뭔지 알아? 이제 미술은 붓으로 그리는 게 아니야. 컴퓨터로 그려. 이제 미술은. 모든 미술은 거의 컴퓨터로 그려.
그럼 이것도 약간의 컴퓨터 관련된, 컴퓨터는 뭐 수학을 잘해야 돼. 그러면 알아야 된다. 그치? 알아야 돼. 되게 중요하겠지. 자, 이성희님이 이혼 가정도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근데 이혼 가정이나 아니면 결혼 가정이나 아이를 키우는 게 다를까? 이혼 가정만 아이한테 상처를 주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상처를 안 줄까? 사실은 결혼해서 남들이 볼 때는 결혼해 살아도 그 안에서 상처받는 애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했다고 해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상실감이 있겠지. 그거는 부모가 미안해야지. 미안하다. 근데 아이도 엄마가 저런 상황이니까 이해를 했으니까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자, 제가 어제 본 에스콰이어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에 어떤 게 나오냐면, 잠깐만 선풍기 좀 끌게. 아빠가 엄마랑 아이를 두고 가버렸어. 남겨진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합의가 아니라 아빠가 가버렸어. 그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 근데 딸이 이제 딸한테는 엄마밖에 없는 거니까 딸이 아무래도 엄마를 갖다가 더 좋아하고 눈치를 많이 보겠지. 근데 아이 마음속에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거야. 근데 엄마는 일단 분노인 상태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 말도 하는 거 싫어하고 아빠를 그리워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아빠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 둘이 잘 살자 이런 의지가 많잖아. 근데 아이는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가 왜 장애도 좀 종류가 많잖아. 어떤 애들은 막 엄청 잘 외우는 애 이런 장애도 있고 근데 얘는 색감을 일반인보다 많이 굉장히 다양하게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야. 그 외에는 장애가 좀 있고 그래서 약간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안에 아빠를 숨어서 그려놔. 즉 깜깜할 때 형광색으로만 아빠 얼굴이 나와.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 속에 아빠를 숨겨놓고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야. 엄마는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를 아주 유명한 작가가 얘 거를 카피해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자, 아이는 지금 엄마 아빠의 사정은 잘 모르지 100%. 그렇지만 내가 아빠가 없다는 상실감은 있고 또 자칫 아빠가 나를 버렸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자식한테 미안하다 그래야지. 여태 부모의 문제였으니까 미안하다. 그래야 되지 않을까? 이게 먼저고, 두 번째, 부모가 한쪽이 있던 양쪽이 있던 뭐 사별할 수도 있고 많잖아 종류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보통 아이들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얘가 뭐 더 착해야 되고 아니면 더 못되게 굴어도 용납해줘. 그건 아니야. 그 관계가 없는 거야. 얘가 잘하는 과정은. 그냥 자기 할 도리 하면서 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한국에 있다 미국에 있다 다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 뭐 아프리카에 있다 상황이 달라.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해야 될 일, 학생은 어떻게 공부하는 일이고, 그리고 혹시 엄마가 만일에 일이 있어서 늦게 뭐 올 수도 있고 워킹맘일 수도 있잖아. 엄마가 대부분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아이가 같이 가사를 조금 나눠서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들, 배려 이런 걸 더 많이 배워야지. 더 많이. 그러니까 서로 사실은 사랑의 시작은 측은지심이잖아.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응? 나도 뭐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이 날 불쌍하다. 너가 나 만나서 고생한다. 아니면 우리 둘이 그냥 무능력한 우리 둘이 열심히 살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것처럼 서로 배려해주는 마음이 베이스가 깔려야지. 그리고 도와줘야지. 근데 단 내가 힘들고 화가 났다고 아이한테 내가 화내는 걸 혹시 화풀이하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내가 다른 데서 화가 났어. 근데 집에 얘밖에 없어. 얘한테 얘 그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점을 대비시켜서 화를 낸다. 그런 건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건 어른이 할 짓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항상 화를 낼 때 지금 아이를 키워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처신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거야. 내가 이거 화가 나. 당연히 나겠지. 화가 안 나겠어? 근데 이 화를 어떻게 푸느냐를 고민해야 돼, 엄마가. 이거를 글로 써서 내가
배설할지 종교를 가질지 여하튼 그게 아이한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 해도 아이는 힘들어 하니까. 답이 되었나요? 이성희님이 마음은 보다는 표현을 잘 못한다. 성희님 책을 좀 많이 읽어. 대화법이든 이런 걸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지금 내가 자기를 생각하면서 대답을 했는데 답변이 피부도 너무 이쁘신데 화를 내게 하셔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전달이 떨어져. 마음이. 응? 그냥 만일에 내가 이제 자기를 마음이 급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냥 코치님 감사합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만 해도 충분해. 다 전달돼. 다 전달돼. 그치? 근데 약간 무안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것도 연습해라. 말하는 거 연습해. 응? 그치? 말하는 거 연습하는 거야. 쉽지 않지. 우리도 쉽지 않아. 고민 많이 하지. 고민 많이 해. 그치. 제가 항상 그 남편한테 얘기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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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왜냐면 성질 급한 사람이 인생은 손해봐. 진짜로. 왜 아무래도 실수하게 되고 아니면 내가 1, 2, 3, 4, 5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1, 2, 3만 하고 얘기했을 때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냐고. 그치? 나도 되게 이렇게 성격 급한 남편이랑 살다 보니까 내가 오히려 좀 느리게 되더라고. 자꾸 뒤를 물러서고 느리게 되는 거야. 내가 항상 밥 빨리 먹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빨리 걷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 많이 해. 진짜로 손해야. 손해. 되게 쉽지 않다 그런 거. 쉽지 않아. 알겠지. JI님이 영어 서술형 노베이스 중3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가 해결하지 못하잖아. 얘가 중3인데 이제 서술형 문제가 나오는데 라이팅이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이라도 배워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근데 지금 배운다고 이게 시험 대비는 안 되니까 영어 내신하는 학원에 가서 일단은 시험은 좀 치러보고 그치? 시험 점수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지역에 따라 만일에 중학교 성적이 너무 안 좋으면 일반고 못 가는 데도 많아. 그런 지역도 많다고. 하고 이제 시험이 끝났다 그러면 그 학원에서 정말 중1부터 서술형 문제하는 거 배워야지. 1대1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포기하지 않는 한은. 알겠지? 수진님, 아이고 저 오늘 두 아이한테 화냈는데 어찌하시고. 수진님 그때 한국 왔다가 며칠 있다가 가셨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재밌었나요? 네. 보통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외국에 사는 분들이 한국 왔다가 이제 돌아가서 한국병 많이 앓는다고 하더라고. 왜냐면 한국에서 굉장히 일상적인 거, 뭐 시장에서 뭐 사 먹는 거, 물건 사는 거 이런 하나하나도 다 이제 막 그리운 거야. 나가면. 딸이 이제 이번 주 일주일 더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은 좀 시간을 비워뒀다고 하는데 내가 이번 주가 되게 바빠. 막 촬영도 많고. 근데 그래도 시간을 내서 성수동에 한번 갈까 해요. 딸이랑 그래도 핫한 데는 한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딸이랑 성수동 가서 리빙샵 같은 데 좀 보고 작은 소품들 이런 거 아기자기한 것도 좀 보고 얘기도 하고 좀 그럴까 해서 수요일 날 한번 갔다 올까 합니다. 예. 코치님 다 가지신 분 부럽습니다.
누가 그래? 다 가졌다고. 다 갖지 않았어. 내가 나중에 있잖아, 더 나이가 들고 더 은퇴하면 내 속에 얼마나 썩어 있는지 보여줄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 암에 걸렸고 암 수술했고 지금도 이제 또 검사하러 가야 되고, 왜 그러는 거는 안 보여? 그러는 건 여러분 안 보여?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은 소리를 해. 다 들어봐. 집집마다 다 열어봐. 다 힘들어. 다 안 힘든 게 어디 있겠어. 그치? 응? 용기 내. 아무것도 아니야. 살아야지. 열심히 살아야지. 다 열어줘. 보이고 싶다 나도. 아이고 정말. 아유. 자, 맘 힐러님, 초사남아 사춘기가 시작됐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단위학교 영재반 활동 중이에요. 정상어학원 숙제가 너무 많아서 매번 스트레스 받다 하다가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영어랑 수학을 어떻게 시켜주면 좋을까요? 아니, 사춘기가 시작됐는데 영어 수학을 어떻게 하겠어. 사춘기를 잘 넘길 궁리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아? 이게 질문이, 내가 아까 했잖아요. 여러분, 질문 속에서 헤매는 게 보인다고. 이쪽 마음이 큰일 났어. 애가 지금 막 영수도 힘들어 하는데 사춘기도 시작됐는데, 그럼 사춘기에는 고민을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애가 사춘기가 시작됐다. 영어는 이제 레벨이 올라가고, 아니면 레벨이 올라가도 양이 많아지는 거고, 얘가 실력이 적어도 숙제 양은 많아지는 거야. 실력이 적으면 똑같은 양이라도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실력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어려워지니까 더 양이 많다고 느껴지는 거겠지. 그치? 왜냐하면 1학년, 2학년하고 3학년, 4학년 달라, 5학년, 6학년 달라. 지금 뭐 3, 4가 어렵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 되게 어렵거든? 근데 봐봐. 엄마가 생각했을 때 얘가 영재학급, 그 다음에 정상어학원. 근데 얘는 지금 영재학급은 계속 다니겠다고 한 거고, 정상어학원은 지금 못 다니겠다고 때려친 거잖아, 지금. 그런 거잖아. 그러면 봐봐. 정상어학원 숙제가 많아서 잠시 쉬고 있다. 그럼 이제 정상어학원 못 다니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수학은 선생님 빼주고, 영재학급은 다니고, 영어는 과외로 해야지. 그렇지 않을까? 뭔가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연구를 해야 돼. 얘가 그나마 할 수 있는 방법, 끈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사춘기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냥 어차피 끝난다. 이 기간 동안에 관계를 나쁘게 만들지 말고 정말 가성비 있게 어떻게 사춘기를 넘길 건가를 고민해야 돼. 맘힐러님, 유튜브 샤론코치 TV 들어가서 사춘기 검색해봐. 영상 많이 나와. 그거 보면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늦게까지 했어. 힘들어 죽겠어 아주. 알겠지? 자, 또 보자. 그때 지금 질문 이제 그만 올려봐. 질문 너무 많이 올렸다 얘. 너무 그만 올려봐. 알았지? 정미김님이, 코치님 저희 아이 초저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중1까지 2년을 이어가고 있는 샤플입니다.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현타가 왔지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해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애가 흔들린다 우리가 같이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애들이 있잖아, 엄마가 눈이 흔들리잖아, 바로 그걸 낚아채.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휘말리지 마, 여러분들. 그냥 소신있게 괜찮으니까. 근데 이 아이의 걸 본다면 사실은 영재원보다 영어가 더 중요해.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라면. 알겠지? 근데 애가 뭐 그건 하고 이건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어는 과외를 시켜야지. 어떡하겠어. 그치? 헬로님이 초5 여아 수학 진도는 중1을 들어갔는데 초등 심화가 부족해.
심화학원에 레테를 봤는데 중등 시작, 턱걸이 점수, 초6 심화반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대요. 타학원에서는 중등 진도 들어가면 채워진다고 하고요. 진도 나을지 초등 심화가 더 할지 고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진도를 나간다는 것도 얘가 5학년인데 중1이면 2년 선행이 됐잖아. 그치? 근데 거길 다녀도 얘가 중1, 중2, 지금 중1은 얘가 심화가 됐냐고. 중1을 만일에 개념 원리만 했다면 나는 오히려 잠깐 스톱하고 초등 심화를 다져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힘이 좀 있어야지 나중에 중2, 중3 쭉쭉 나갈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아이랑 상의해보고 굳이 이렇게 많이 뺄 필요가 없어. 왜냐면 수능에서 미적분투, 기하 이런 거 안 보기고 내신으로만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뭐 중1, 중2, 중3 이렇게 다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지금은 타임은 그냥 심화를 하고 나중에 가도 쭉쭉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UMOKTARAN님 영유를 아니고 국제학교 1, 2년을 하고 공립초를 어떻게 보세요? 영어를 하고 초등을 하고 싶은데 영유에서 한참 부족하다. 이럴 것 같아. 내가 서울 남자랑 한 2년 살고 그 다음에 3년 차부터 경상도 남자랑 살고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해. 내가 느끼기에는 학교는 여러분이 떡 사듯이 빵 사듯이 사는 게 아니야. 얘가 영유에서도 적응하기 힘들고 적응할 만하면 또 국제학교 가서 이제 적응할 만하면 엄마가 빼서 공립으로 놓고. 얘 무슨 AI야? 왜 그래야 되는 건데? 왜 그러면 초등을 갔다가 6년을 만들었을까? 그렇지 않아? 그리고 국제학교를 어디를 보낼 수 있어? 얼마나 좋은 학교? 그리고 국제학교 갔으면 거기서 졸업을 해야지. 미국 대학까지 보내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내가 이용한다고 생각하지 마. 얕은 꾀야 이런 거는. 그건 아닌데? 난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영유 보내고 영유 3년 보내면 그냥 1학년 때부터 영유 그냥 연계 안 해도 돼. 그냥 주 3회 정도만 그냥 어학원 형태 다녀도 되고. 아니면 뭐 집에서 오히려 나는 솔직히 한 3학년까지 영유를 열심히 다녔으면 그때 오히려 엄마표 할 수 있거든. 그때 오히려 책 읽고 리딩 컴프레션 하고 그리고 원어민하고 화상 영어 정도만 해서 그때는 인풋의 기간이거든. 아웃풋이 아니라. 그래서 오히려 약간 시간을 가지면서 수학을 훨씬 더 많이 하는 게 더 맞거든. 근데 이렇게 엄마가 이게 굿 아이디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 다 안 된다고 봐. 말이 안 돼. 그리고 얘는 뭔 죄니? 이 옷 입었다, 저거 옷 입었다, 입어야 되는 이건 안 된다고 봐. 그리고 얘가 영유에서 한참 이게 뭐 제대로 답진 질문을 못 써가지고 아니야. 이게 뭐야? 영님이 코치님은 저의 가장 스타 같은 유튜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노하우와 찐 애정 늘 담뿍 담아주시는 매 방송에 감사 감동입니다. 너무나 귀한 정보와 코칭을 넘치게 흘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댓글도 잘 다지한 조심성 많은 제가 용기를 낼 만큼 에너지를 주신 코치님, 건강하셔서 우리 아이들 성인 되어 코치님 덕분에 글로벌 리더라 키워다 자랑하게 오래 해주세요. 오래 할 수는 없고 자랑은 하게 키워줬으면 좋겠다. 자랑은 하게 키워줘. 알겠지? 자랑하게 키워줘. 자랑하게. 아니 가끔 자랑하거든 엄마들이 나한테. 그럼 내가 진짜 칭찬해줘. 내가 여러분 뭐 달라는 사람도 아니잖아. 그치? 그치? D2SART님이 원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해 주신 대로 내가 원장님인 거야? 원장은 학원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원장이라 그래. 나는 원장은 아니야. 그런 걸 안 하니까. 근데 보통 코치님이라고 부르지. 주변에서 소마셈이나 다른 곳에 옮기라는 얘기에 휩쓸리지 않고 CMS 선택한 곳을 계속 꾸준히 보냈더니 이제는 매월 시험에서
한 개가 틀리거나 100점을 맞을 정도 실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축하합니다. 초2 여아인데 심해서 중간반인데 한 단계 높은 반 들어가도 된다고 하시는데 앞으로 학원을 보낼 때 단계가 올라갈 수 있으면 빨리 레벨업 하는 게 좋은지 궁금한 거지? 아니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그냥. 아니 학원에서 얘가 뭐 그 앞반 간다고 돈을 더 많이 받겠어? 아 얘가 능력이 있고 끌어줄 수 있으니까 가는 거잖아. 그냥 믿고 가. 실메스 좋은 학원이야. 내가 이 그 만드신 대표 원장님도 알고 옛날에 내가 또 시메스랑 같이 전국 설명회 많이 갔었어. 좋아 여기. 교육과정도 좋고. 그냥 따라해라. 따라해. 알겠지? 여기 맞구나. 레벨업 하는 게 나을까? 좀 더 실력을. 그리고 초등은 있잖아. 1학년, 2학년은 그냥 크게 레벨이 높지가 않아. 심화 교재라고 특별한 것도 없어. 그냥 학원 따라서 해라. 알겠지? 이분도 똑같이 올린 거구나. 영유에서 영어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하고 싶은데 애매해서요. 영유에서 영어 마스터를 어느 정도 하고 싶은데 영유가 5세, 6세, 7세인데 어떻게 완벽하게 하겠어? 우리나라 한국말이 5세, 6세, 7세 한국말을 잘해? 그건 아니지. 그 대신에 엄마가 백업을 많이 해주면 그래도 애들이 기본적인 거 많이 배우는 거라고. 초저 때 스피킹을 좀 더 마스터하고 국립적. 아니 초저가 할 수 있는 초1 생각을 해봐봐. 영어도 한국어랑 똑같아. 우리나라에 아무리 똑똑한 초1, 초2가 무슨 한국어를 잘하겠어. 그렇지 않아? 적어도 10살은 넘어야지 고급 한국어로 넘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해 나는. 알겠지? 아까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용을 써가지고 더 못할 것 같아. 힘들어. 그만하자. 오늘 많이 했다. 다음에 또 내가 날 잡아서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저녁에 이렇게 라방을 할 테니까 라방 알림에 팔로우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알림에 바로 들어와서 순서대로 질문 올리면 답을 할게. 알겠지?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